상호 연계된 세계를 주제로 이틀 동안 열린 G20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G20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북한 문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좀 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못하도록. 정상급 인사 13명을 연이어 만나면서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기도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한 양자, 다자 외교 활동으로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북한 규탄을 포함하려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주로 국제경제 문제를 다루는 G20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한 일 자체가 이례적이고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구두 성명과 같은 이러한 언론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주요한 성과의 하나로 평가합니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사상 첫 공동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등과는 확실히 온도차를 확인했습니다. 취임 첫 독일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서울에 도착합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 세계적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이 세계보건기구 긴급대응기금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급파해 북한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모의탄이 아닌 실탄 폭격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강력한 대북 경고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구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출격했습니다. 악천후를 뚫고 2시간여 만에 한반도 상공에 도착한 B-1B 편대는 우리 공군 F-15K, 미 공군 F-16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곧장 강원도 상공에 진입해 폭격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와 지하 전쟁 지휘소 같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으로 이번엔 모형탄이 아닌 실탄이 동원됐습니다. B-1B는 유도탄에 레이저 센서를 장착해 정밀도를 높인 LJ담을 투하했는데 미국의 폭격기가 한반도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격 훈련을 마친 B-1B 편대는 최전방 상공에서 군사분계선을 근접 비행하며 서해로 빠져나가 괌 기지에 복귀했습니다. 미군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B-1B 출격 사실을 SNS를 통해 즉각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밤사이 장맛비는 주춤했지만 미끄러워진 도로 위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아파트가 정전돼 무더위 속에 주민 수백 명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승용차 한 대가 찌그러진 채 멈춰서 있고 중앙 분리대는 심하게 긁혔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양화대교 합정방면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동시에 차선을 바꾸다 부딪히면서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 쪽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버스 승객 10여 명은 다리 한가운데서 버스를 갈아타는 등 사고 수습으로 일부 차선이 통제돼 1시간 넘게 일대 교통이 정체됐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대전 동구에서 무단횡단하던 56살 윤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 진모 씨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제동거리가 길어지면서 윤 씨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 꺼진 아파트 단지에서 한국전력 직원들이 긴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부터 4시간 동안 서울 상암동의 한 아파트 184세대의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찜통더위에 시달렸습니다. 많이 더웠어요. 잠잘 수도 없고 습해가지고 에어컨도 많이 가동하고 지냈었는데. 한전은 전압 전환장치가 고장나 정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엔 경부선 대전 신탄진역에 낙뢰가 떨어져 열차 9편의 운행이 30분 넘게 지연되면서 승객 2천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공범에 포함될지 여부가 곧 결론 날 걸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제보 조작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이 전 최고위원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건인지를 판단해 이르면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포함하려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주로 국제 경제 문제를 다루는 G20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한 일 자체가 이례적이고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구두 성명과 같은 이러한 언론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주요한 성과의 하나로 평가합니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사상 첫 공동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등과는 확실히 온도차를 확인했습니다. 취임 첫 독일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서울에 도착합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상호 연계된 세계를 주제로 이틀 동안 열린 G20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G20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북한 문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좀 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못하도록 정상급 인사 13명을 연이어 만나면서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기도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다양한 양자, 다자 외교 활동으로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북한 강력한 대북 경고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구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가 출격했습니다. 악천후를 뚫고 2시간여 만에 한반도 상공에 도착한 B-1B 편대는 우리 공군 F-15K, 미 공군 F-16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곧장 강원도 상공에 진입해 폭격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와 지하 전쟁 지휘소 같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훈련으로 이번엔 모형탄이 아닌 실탄이 동원됐습니다. B-1B는 유도탄에 레이저 센서를 장착해 정밀도를 높인 LJ담을 투하했는데 미국의 폭격기가 한반도에서 실사격 대통령이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 세계적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이 세계보건기구 긴급대응기금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급파해 북한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모의탄이 아닌 실탄 폭격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훈련을 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격 훈련을 마친 B-1B 편대는 최전방 상공에서 군사분계선을 근접 비행하며 서해로 빠져나가 괌 기지에 복귀했습니다. 미군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B-1B 출격 사실을 SNS를 통해 즉각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밤사이 장맛비는 주춤했지만 미끄러워진 도로 위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아파트가 정전돼 무더위 속에 주민 수백 명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승용차 한 대가 찌그러진 채 멈춰서 있고 중앙 분리대는 심하게 긁혔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